예, 맨 앞에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가라는 게 이거죠.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이면 fx1이 있고 fx2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거지. 왜냐면 그래프에서 얘가 증가인데 다 알죠? 여기가 x1, fx1이고 여기가 x2 그냥 정리하는 거야. 네, 다 하는 건데 2가 있을 때 야, x값이 더 클 때 y값도 더 크면 우리가 이걸 증가한다고 해. 근데 x값이 더 클 때 y값이 오히려 작으면 감소한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접선의 기울기, 미안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데 f'x가 0보다 크잖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증가. 그리고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감소를 하죠. 좀 간단하게 쓸게. 정확히 말하면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그러는 거긴 하죠.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근데 조금 요거는 다른 말인데 어떤 함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함수가 완성되지 않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증가하고 싶으면 어떤 fx가 증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도 돼? 접선의 길이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거야. 어떤 함수가 감소하려면 접선의 길이가 0이어도 괜찮다 이거지. 근데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코멘트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알아서 적어야 돼.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 접선의 길이가 0일 때 x에서 뭐라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몰라. 하는지 몰라. 그 예시 들어준 거 있었죠? 뭐였어? 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었던 거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둘 다 f'0에서 접선의 길이는 0 나와. 근데 내가 이 사실만 가지고 이거 그래프인지 이거 그래프인지 판단을 못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0인 거 가지고 판단은 못하지만 증가하려면 0에도 괜찮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증감표를 구하는 목적은 원래 그래프 그리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증감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야. 알겠죠? 증감표에서 우리 도함수의 도호 있잖아. 도함수의 도호 f'x가 0보다 큰데 0보다 작은데 이런 거 판단하는 게 교과서에서는 대입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어. 근데 대입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자 이거지. 기억나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1, 3이야. 그러면 1까지는 증가하고 1부터 3까지는 감소하고 3부터 다시 증가한다. 부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 얘 부호를 그래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극대랑 극소가 뭐냐 물어봤을 때 정의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극대의 정의가 뭐야? 극대라는 건 이거잖아. 이게 극대인데 얘가 a, fa죠. fa가 다른 fx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얘를 극대라고 해. 주변의 y좌표들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라고 해. 극소는 뭐야? 반대겠죠?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얘는 극대야 극소야? 얘는 극대야 극소야? 1에서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왜 그래? 영선은 1에서 극대야 극소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무슨 극대가 뭐 그림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지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작거나 같아도 괜찮다며. 봐봐, 얘가 다른 데들 비해서
크거나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기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거야. 실제로 극대랑 극소 둘 다 돼. 상수함수는. 근데 내가 맨날 이딴 것만 극대, 이딴 것만 극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상수함수에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이딴 걸 모르는 거지. 물론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알겠죠? 근데 얘는 좀 쉬운 정이야. 얘가 개정 이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개정된 거야. 개정 이전. 너희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배웠어. 극대 극소를. 사실 좀 가짜로 배운 거지. 극대라는 게 뭐냐면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값이 증가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기로 했어. 미분계수래. 극대라고 하기로 했어. 극소는 뭐예요? 함수값이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구나. 증가로 바뀌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 음수였다가 양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한다. 뭐 내가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야. 조금 잠깐 헷갈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정리해놔. 아는 거는 뭐 굳이 열심히 또 공부할 필요 없잖아. 이미 아는데.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를 또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조금 엄밀히 더 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크게 4종류가 나올 수 있어. 극대도 나올 수도 있고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극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총 4가지 그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게 그냥. 다음 페이지 보면 그냥 할게. 쭉 두실근을 가질 때, 얘들아 두실근을 가지면 2차 함수가 두실근을 갖잖아. 이거는 고1 내용을 복습하는 거야. 두실근을 가지면 식 자체는 이렇게 될 거야. x-알파, x-베타. 얘가 식은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두실근 가지려면 하나, 두 개, 알파, 베타가 있어야지.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왜냐면 두 개를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빼먹었네.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파, 베타. 아는 내용이지. 아는 내용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열심히 적으려고 하시면 아는 내용은. 중근 가지면 어떻게 돼? fx는 a, x-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 판별식은 0이 될 거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허그는 판별식이 뭐여야 돼?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된다. 필요한 것만 적어. 막 지금 적는데 막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도 볼게요.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지. 이 도함수는 2차 함수야. 얘는 2차 함수일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알파, F 알파고 여기는 베타, F 베타가 되겠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위로 또 올라가서 어디 갔어? 얘가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알파. 그럼 그래프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알파, F 알파. 허그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얘를 조금 더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 알파는 한 이쯤에 있어. 알파는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얘는 근데 너희들이 경험해봤듯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죠. 3번 그래프는. 코멘트만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f'x에 뭐를 보고 그리는 거야? 쟤 뭐를 그려? 얘
양수, 음수를 보는 거지. 얘가 양수다, 음수다를 보고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그리잖아. 그래서 f'x의 함수값에 부호를 보고 결정하자 이거야. 부호를 보고 fx를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에 양수, 음수를 보고 얘를 그려야 된다. f'x의 증가함수는 fx를 그리는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여기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딴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쟤는 양수음수만 보는 거에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f'x를 그릴 때는 대부분 뭘 이용해서 그려요? 뭘 이용해서 그리냐면 쟤 그릴 때 있잖아. 얘 도함수 그릴 때는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란 말이야.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야. 뭐 있어? 절편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꼭지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 필요 없어. 왜? 야, 얘 알아봤자 뭐 할 거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얘랑 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야 된다 이거야.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고 3참수는 항상 뭐를 가져? x절편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 x절편이라는 건 실근이죠. 방정식으로 치면 실근 무조건 가져. 그럼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x축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도 있어? 점대칭 무조건 가져. 대칭점 무조건 가져. 도함수만으로는 fx의 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x축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그래서 문제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가지고 증가함수는 구하되 야 x축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알겠죠? 좋아. 필요한 것만 적어. 4차 함수. 4차 함수 한번 정리해 볼게. 어떻게 보면 몇 달치 내용을 지금 진짜 몇십 분 만에 정리하는 거라서 필요한 것만 적어. 지금 막 받아 쓰려고 하면 힘들어.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이렇게 생겼겠죠? 3차 함수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당연히 x축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알 수 없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데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가지면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접해야 되죠.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까지는 감소해야 돼. 알파까지는 감소했다가 베타까지는 증가해.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베타에서 f' 베타가 0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0인 순간에 발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완만하게 한번 그려주고. 알겠죠?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허근, 하나의 실근과 허근 가져야 돼. 하나의 실근과 허근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중근 갖는 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접하면서 통과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 거의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복습했으니까 넘어갈게. 세제곱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4차 함수 특징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자. 지금 네 가지 있어. 4차 함수가 총. 1번은 모두 갔는데 2, 3, 4는 하나만 갖는 게 뭔 줄 알아? 했잖아. 이거 시험지 엄청 자주 나와. 이게 뭐야? 맞아. 극대극소죠. 그치? 1번은 극대극소 다 가지고 있는데 2, 3, 4는 극소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그 문제 엄청 많이 봤을 거야. 아니 시험지에 난 이거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 다음 함수가 뭐 극대값을 가지려면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 극대극소. 이거 정리하면서 내가 과거에 풀었던 문제가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4는 항상 가지면서 1은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2, 3회는 무조건 안 가져. 이게 뭐야? 선대칭이지. 대칭. 선대칭. 4번은 무조건 선대칭이야. 가운데를. 얘는 선대칭을 가질 수가 없어. 1번은 가질 때도 있어. 이렇게 하면 갖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선대칭을 무조건 갖는다. 이 정도 내용 조금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이거 프린트 다음 것도 해야 돼. 잠시만.
이제 개념 정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잘 안 하죠. 빨리.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 그래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마주칠 거예요. 야, 최대값은 뭔데 최소값은 뭔데 이런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땐 항상 제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무조건 제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돼. 그리고 문제집에서 많이 풀었을 거야. 어떤 도형의 넓이나 혹은 부피 구하는 문제 있잖아.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들. 그럴 땐 최대값이 항상 극대값이 돼. 원래 극대값이랑 최대값은 전혀 다른 거야. 그치? 근데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야,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극대값을 항상 바로 찾으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다 심화 개념에서 했었죠. fx는 0의 방정식의 해는 뭐랑 똑같아? y는 fx의 x절편이랑 똑같죠. 우리가 어떤 함수의 x절편을 방정식의 해랑 똑같아. 그리고 fx는 gx의 방정식의 해는 뭐랑 똑같아? 함수 두 개. 이 함수 두 개.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x좌표랑 똑같을 거다. 그리고 또 fx 빼기 gx의 이렇게 하자. 0의 해랑 똑같아. 이걸 이항한다고 해서 해가 바뀌진 않아. 요거는 저번 시간에 지겹게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3차 방정식도 판별식이 존재해. 이 문제를 사실 너희들이 별로 마주친 적도 있을 거고 마주치지 못한 적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안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못할 텐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될 때는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뭐 나와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을 때 우리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있잖아. 판별식 D라고 하죠. D.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근데 3차 방정식도 판별식이 존재한다 이거야.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는데 0이 나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야. 왜? 하나가 무조건 0 나오거든. 허근 가지면 어떻게 돼?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한 실근과 실근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을 때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등식 푸는 문제에서 항상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줘야 돼. 어떤 아이디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얘가 0보다 다 크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이야? 꼭지점 말고 최소값이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잖아.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 최소값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돼. 반대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최대값 있지, 최대값.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풀어? 이항에서 풀어야 돼. 무조건 이항에서 풀어. 딴 생각하지 마. 괜히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릴까? 이딴 생각을 하지 마. 아예. 그냥 무조건 이항에서 푼다 생각을 해. 그 다음 속도가 속도. 너무 빠르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알잖아. 위치는 식을 기본적으로 xt라고 써요. 이걸 미분하잖아. 그럼 속도가 나오죠. 속도는 vt 이렇게 쓰죠. 가속도 at 이렇게 쓴다. 그리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지우면 속력이 되죠. 속력. 요게 앞부분에서 물어볼 건 이 정도밖에 없어. 코멘트 한번 읽어보자. 여기서 움직이는 점은 수직선에 있는 점이야. 수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항상 2t-3이야.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표평면에다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움직임 좌표평면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야. 얘는 수직선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움직임을 이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요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여기 너무 디테일하게 안 물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진행 방향,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양의 방향. 좀 이러면 그렇긴 한데 앞으로 간다는 거죠. 으로 움직임.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음의 방향. 뒤로죠. 뒤로 굳이 안 써도 돼. 속도가 0이라는 건 뭐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멈췄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면 멈췄겠지. 멈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진행 방향을 이렇게 쓰자. 방향 전환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 그냥 멈출 수도 있어. 근데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멈춘 걸 수도 있어. 그냥 멈췄다가 여기 쭉 가는데 갔다가 멈춰. 그리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갔다가 멈춰. 그리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뭐야? 속도가 유지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유지된다. 변하지 않는다. 뜻만 통하면 되니까 정확히 안 써도 된다. 속도는 뭐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야. 위치 순간 변화율. 순간은 생략을 많이 한댔어.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만약에 물체의 길이가 변한대. 길이가 L. 이 길이가 변한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길이를 미분하면 돼. 근데 그 미분한다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길이를 미분하는 거.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인데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언제야? 속도의 왜 콤마가 돼 있어? 속도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를 조사하면 우리가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됐고, 적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프린트 줬죠? 안 줬구나. 그냥 방금 했던 내용의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 그냥 문제 조금 선별한 거거든. 같이 한번 해보자. 천천히 할게. 풀 시간도 좀 이건 줄게. 천천히. 뭐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 학교 교과서의 중요한 문제들만 다 그거는 신사고 거만 모아놓은 거고 다른 학교 거들도 다 할 거야. 돌아가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거를 풀어줄 때 너희들이 원래 사고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해석해주고 풀어줄 거야. 그리고 여기 문제에 숨어있는 의미 이런 것들도 얘기해줄 거니까 단순히 내가 답을 풀 수 있다고, 문제에 그냥 답 낼 수 있다고 그냥 넘기지 마.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랑 또 다르잖아.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문제 1번은 사실 뭐 별 대단한 내용이 있어서 넣은 건 아니고 아까 그거 얘기하려고
아까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넣어봤어. 이거는 우리가 부피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부피식을 적어야 돼. 부피식을 적을 건데 여기를 x라고 두자. 여기 네모. 이거 진짜 많이 풀어봤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뺀 다음에 이거를 자른 다음에 이거 부피를 만들잖아.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가로가 뭐라고 할 거야? 여기 가로. 여기 가로 뭐라고 할 거야? 16-2x라고 할 거지, 그치? 세로는 10-2x라고 할 거죠. 높이는 x라고 할 거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극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치? 미분하지 마. 미분은 왜 해? 그러니까 대부분 미분해서 풀어. 이거를 미분하지 마. 왜 미분 왜 해? 인수분해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거 2 앞으로 빼볼게. 4 8-x 5-x x네. 미쳤다. 하나는 0 5 8 이렇게 생겼다. 잠깐, 얘는 근데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 아, 짜증나네.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비율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어쨌든 극대값, 여기가 극대값이고 얘가 최대값이겠지. 극대값이면서, 그치?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겠다, 그치? 어쩔 수 없네, 얘는. 전개하자. 전개하는 게 아니고, 너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아니구나. 맞네. 미안해. 이거 음수인 줄 알았어. 최고치는 순간. x제곱 요것부터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13x 플러스 40 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40x 하고서 앞에 4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제 미분하자.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 너무 숫자가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맞아? 3일 뭐랑 뭐 하면 되니? 14? 10? 어? 14 안 되는데? 야, 뭐랑 뭐 인수분해하면 이거 나와? 0, 5, 8 맞지? 20이랑 2? 오, 그러네. 그런데 x는 그럼 뭐 나와? 2랑 3분의 20 나오는데 얘는 딱 봐도 2겠죠? 그치? 얘가 3분의 20이고 그럼 2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아마 나올 거야. 그치? 맞죠? 최대값이 그거니까 요거 2번까지만 한번 하고 풀 시간 줄게요. 한번 풀어봐봐. 답은 맨 뒤에 답지 다 있거든. 2번 한번 볼게요. 얘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해? 부피라는 건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럼 밑넓이를 우리 여기 모르니까 x라고 하자. 반지름을 x라고 하자.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 됐어? 그럼 문제가 뭐야? 높이를 몰라. 높이 뭐야? 야, 이 원기둥의 높이 뭐야?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맞아. 맞아. 닮은 이유가 하는 거야. 이거를 단면적을 구할 거야. 이걸 칼로 잘라. 칼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문제집에서 근데 이거 많이 맞추셨을 거야. 이런 게 나와. 그치? 얘가 원기둥의 일부고
여기가 x죠. 여기가 x. 봐봐. 닮은 이용하는 거야.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6, 여기가 10이래. 여기가 6대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길이는 뭐야? 여기 오른쪽 길이, 여기 오른쪽 요거 길이 뭐라고 할 거야? 야, 여기 x래매 여기 6이고 6-x라고 하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도 비율이 1대 2여야겠지, 그치? 맞니?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야? 2 곱하기 6-x가 되겠네. 됐니? 야, 그러면 이건 이제 진짜 미분하지 말자. 야, 이건 진짜 미분하지 말자. 왜? 비율 관계 배웠잖아. 써먹자. 0에서 접하고 6에서 통과해야 돼. 근데 그래프가 음수야. 얘는 6에서 접하고 6에서 통과하는. 그치?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얘는 미분하지 말자. 물론 미분해서 풀어도 쉬운 문제야. 여기 극대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극대에서. 근데 얘가 0이고 여기 1대 1대 1이잖아 비율이. 그러면 그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몇이야? 2죠. 그치? 야,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는 4가 되겠네. 그래서 V4를 구하면 최대값이 나오겠네. 알겠죠? 이렇게 하나가 어떤 완전 제곱글 형태가 돼 있으면 조금 이렇게 편하게 좀 풀자 이거야. 이렇게 좀 한번 해보죠. 1번, 2번. 지금 정리해서 다시 풀어보자. 아니 해.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주말에는 모의고사 풀고 평일에는 이렇게 교과서 문제들 이렇게 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문제 풀고 있어. 답 뒤에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 넣어놔서 문제가 많지 않아. 36문제밖에 안 되거든.
3번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비율 관계 근데 써야 돼. 왜 자꾸 안 쓰려고 해.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방금 했는데 왜 자꾸 적용시켜서 안 푸는 거야? 얘가 이 3번 문제는 사실 왜 넣냐면 이 R0가 문자가 아니고 상수라는 거를 혹시라도 모를까봐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어. 문자로 나오면.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자 이거야. 그래프 그리고 얼마나 편해. 야 0에서 접하고 R0에서 통과하면 되네.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아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C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C 여기 나와있지. C는 양수, C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양수고 최고창은 음수일 거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공기의 속도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래. 최대가 될 때. 야 여기가 최대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여기 뭐라고 표현할 거야? 여기가 R0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할래? 그렇지. 3분의 2 R0라고 표현하겠지. 그렇지? 문제에서 근데 뭐야? 기도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말하는 거야. 기도의 반지름 어디 갔어? 기도의 반지름의 길이 기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대. 야 그러면 이거일 때 몇 배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3분의 2배일 때. 그치? 이게 끝이야. 근데 방금 적용한 거를 왜 안 쓰고 받고 뭐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래. 4번은 좀 잘못 집어넣었어요. 4번 게 하지마. 5번도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 괜히 쓸데없이 집어넣은. 잠깐만. 맞아, 미안해. 그거 내가 편집 잘못했나봐. 6번, 7번은 하지마. 이거는 내가
이거 왜 안 지웠지 문제? 근데 이거 끄집어 잘못 찍었어. 8번은 한번 해볼래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럼 이것도 많이 풀어봤을 거야 사실은. 근데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어넣어봤는데. 참고로 얘도 닮은 내용에서 풀어야 돼. 닮은. 오늘 8번도 그렇고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거야. 문제집 풀어봤으면 많이 나오는 문제야 8번. 너 채점 안 할래? 네? 채점 하는 거야? 네. 무슨 말 안 해? 채점 언제 했어? 진짜 내가 문제 풀고 거의 바로 봤는데요. 답지 어디 있는데? 여기 뒤요. 답지 하는 거 보여줘. 알겠어.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제 여기 다 풀고. 미터. 단위까지 쫄쫄 있으네. 감 못 잡는 친구들 많은데 할게요. 하고 풀 시간 줄게요. 민기구나. 출발하는 t초 동안 걸어간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네. 얘가 가로등이 이렇게 있나 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걸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민기가 걸어간 t초 후에 걸어간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는데 얘가 초속 2m로 가는데 빠른 건가? 모르겠네. 2t라고 나타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초면 2m 가는 거고 2초면 4m 가는 거고 3초면 6m 가는 걸 표현하려면 2t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문제는 2t라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 2번 문제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요. 여기가 x잖아.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요. x는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내? 얘가 5m야? 5m. 여기가 5m. 얘는 2m.
x에 관한 x에 관해서 이렇게 t의 식으로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는 방정식 식을 하나 세우라는 거야. 한 개 세우자. 세우라는 소리야 결국은. 한번 세워볼게. 요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2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x-2t라고 해놓고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요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다른 방식으로 뭔가 또 표현할 수 없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또? 닮음 이용하는 건데, 요 큰 삼각형이랑 내가 아까 닮음 힌트 줬잖아. 요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죠. 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2잖아. 야 그러면 여기도 5대 2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야 여기 x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5가 2가 되고 싶으면 뭘 곱하면 돼? 5분의 2 곱하면 되잖아. x가 여기가 되고 싶어. 그럼 5분의 2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이런 자꾸 닮음 세우려고 하지마. 곱하기로 해결해야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얘는 몇 x라고? 5분의 2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정리해보자. 5분의 3x는 2t겠다. 그럼 x는 몇이에요? 3분의 5 곱하면 3분의 10t가 되겠다. 2번 문제 풀었죠? 3분의 10t. 그리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림자 끝은 요거죠. 요게 그림자잖아. 그림자 끝이 여기지? 얘가 움직이는 속도는 뭐야? 얘를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 얘 미분하면 속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위치야, 위치. 그래서 속도는 3분의 10이다. 3번 문제가 뭐니? 됐어, 이건 하지 말자. 3번. 네, 정리 다 했으면 5분까지만 쉬었다가 할게요. 정리하고 쉬세요. 5분.